주택임대차보호법은 좀 전에 봤던 65번까지 주택임대차에 관련된 설명 전반적인 거 물어보는 게 일반적이고요. 66번, 67번처럼 아예 대항력을 콕 찍어서 물어보거나 심지어 69번처럼 사례 형태로 나오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지금 여기 문제는 사례 형태 문제를 하나밖에 안 실어놨는데요. 어떤 경우에 사례 형태의 문제가 막 7줄, 8줄씩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분이 뭐 또 갑자기 뭐 오랜만에 만나셨어요. 뭐 이렇게 서로 흔들면서 또 서로 반갑게 인사를 하고 그래 또. 증대사 공부하면서 만난 뭐 반가워 서로. 피곤해 쩔어갖고 얼굴 보면서. 그쵸? 나중에 합격하고 좋은 시절에 만나야죠. 뭐 얘기하다 또 옆으로 흘러갔지? 아니. 그러니까 앞에서 사례 형태 문제로 길게 나오는 거 이런 거 손대시면 안 돼요. 실전에서 그런 거 한번 풀어보겠다고 달려들었다가는 10분 후딱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짧은 거 위주로. 보통 주임법이나 상임법, 특히 주임법 문제는 문제 자체는 짧아도요. 밑에 있는 내용들이 긴 게 굉장히 많아요. 판례가 도배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대항력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자, 65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임차권은 주택에 대한 경매가 행해진 경우 경락에서 소멸한다. 소멸하나요? 예?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택이 경매된 경우 소멸한다로 되어 있어요. 다만 보증금이 전부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대항력 있는 요때의 대항력부터 생각하세요. 요때의 대항력은 최선순위 대항력을 말합니다. 갑소유 주택을 을이 임대차를 했는데 얘가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해서 설령 대항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전에 주택이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다. 그러면 아무리 얘가 대항력이 있더라도 경매가 되면 소멸합니다. 그걸로 끝이. 그런데 이게 없다. 결국 을이 최선순위 대항력이 있다. 요때 이 주택이 경매가 되면 얘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첫째가 경락인에게 이 경매 법원에다가 배당을 요구하지 않고 경락인에게 자신 임차권을 주장하고 나중에 경락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아 나갈 수도 있고요. 법원에다가 뭐 할 수도 있다. 배당 요구할 수도 있어요. 자, 이때 배당을 요구 안 하고 경락인에게 주장한다면 당연히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상태겠죠. 두 번째로 배당을 요구했어. 했는데 다 못 받았어. 이때도 전부 변제된 건 아니죠. 그래서 거기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애 뜻은 두 가지예요. 아예 배당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하고 배당 요구했지만 다 못 받은 경우하고 엔드 최선순위 대항력을 갖고 있더라. 이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2번 임차권 등기명령. 아까 말씀드렸어요. 임차권 등기명령이 됐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가 됐다. 나중에 임차한 자 보증금 일정액 최소 면제권 인정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3번은 존속의제고요. 4번은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가장 먼저 배당받죠. 따라서 다른 권리와의 선후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계약서의 확정일자 안 받아도 돼요. 근데 경매법원에다가 나 소액 임차인이요라는 사실은 알려야 된다 그랬어요. 뭘 통해서? 대항요건을 통해서. 언제까지 알려야 돼요? 주택, 경매, 신청, 등기 전 외워야 돼요. 조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주택,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경매 개시 결정 전이 아니라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요런 거 답 찾아내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이런 것들은. 4번이 틀렸어요. 법원이 경매를 개시하겠다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주택에서 경매 신청이 되었다라는 게 등기되기 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주택,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력권을 갖추면 최선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5번은 그냥 우선 변제를 말하는 거죠. 대항력권 플러스 확정일자를 갖추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습니다. 66번, 67번 대항력.
주로 이제 전입신고, 주민등록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1번,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 저당권이 설정됐다. 자, 인도, 주민등록 받았죠? 언제 대항력이 생겨요? 다음날. 그 다음에 확정일자 받았어요. 우선 변제권 인정되죠? 그런데 이걸 한 날 받았어요. 그러면 다음날 0시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근데 그 다음날 저당권이 설정됐죠? 그렇죠? 그럼 임차인하고 저당권자 중에 누가 우선해요? 임차인이 우선하죠. 임차인은 0시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지니까 임차인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임차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로요. 갑소유 주택을 병에게 명의신탁해놨다. 주택을 명의신탁해놨다는 건 지금 등기부상 누가 소유자로 되어 있다? 등기부상 누가 소유자로 되어 있어요? 예? 병으로 되어 있죠. 얘가 이름 빌려준 수탁자고요. 얘가 이름을 빌려준 이름을 빌린 신탁자예요. 그럼 결국 이 주택의 등기부를 떼어보면 소유자는 수탁자 병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이때 우리 대법원은 갑을 이렇게 말합니다. 갑은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소유자는 아니지만 뭐가 있다? 임대 권한이 있다 라고 해요. 다른 영역에서는요, 신탁자를 우리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토지통행권에서도 토지의 명의신탁자는 주의토지통행권 인정 안 되고요. 지역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요역지의 명의신탁자는 지역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래요. 그런데 주택임대차만은 주택의 명의신탁자가 그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임대할 권한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가 임대를 했을 때 얘는 임대 권한이 있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했으니까 당연히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하면 주택임대차법법의 적용을 받고 따라서 대항력이 생기겠죠. 그렇죠? 요 상태에서 얘가 실제로 돈을 주고 사버렸어요. 그럼 얘는 진짜 소유자가 됐죠. 이때 얘 임대인지위 승계한다 안 한다? 임대인지위 승계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수탁자에게도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수탁자에게도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거기 2번입니다. 반면에 3번은요. 우리 계약 해지에서 연결해서 기억하셔야 했어요. 갑이 을과 주택을 매매를 했고 을이 병과 임대차를 한 상태에서 얘가 인도 및 주민등록을 설령했다 하더라도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가 된 경우에 이때 얘가 보호되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생긴다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 548조 1항에서는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제3자 권리를 해야지는 못한다고 돼 있어요. 이때 요놈이 그 보호되는 제3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 되는 경우가 두 가지였어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임대차가를 계약을 한 경우하고 을이 인도받은 상태에서 즉 열쇠를 받은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이때는 병은 보호가 되는 반면에 단순히 을이 갑으로부터 임대 권한만을 부여받았다. 전세 권한만을 부여받았다. 이때는 병은 보호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니 그럼 이거는 임대 권한이 있는데 이건 얘가 진짜 소유자야. 얘가 진짜 소유자. 명의만 예리 돼 있지. 그러니까 얘는 되는 거지만 이건 안 된다. 임대 권한. 그러면 4번을 보면 매도인으로부터 해제 조건으로 임대 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이 임대한 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임차인이 설령 그 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도 매도인의 명도 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 보호받지 못한다. 그 임대 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 거기 키워드예요. 그래서 3번이 틀린 질문이 됩니다. 4번은 순서대로 따져서요. 1번 저당권자가 있고 주택 임차인이 있고 2번 저당권자가 있었어요. 얘가 경매를 넣었어요. 얘가 주택 임차인보다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넣었어요. 그런데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넣었다 하더라도 최선순위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도 소멸해버려요. 소멸하니까 경락인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4번. 5번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구비한 다음 임대인이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 이건 경매하고는 다르죠. 왜 달라요? 경매가 되면 이게 소멸을 해요. 경매가 되면. 그러니까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소멸해야 돼요. 근데 주택이 매각이 되었을 때는 이거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소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락이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경매와 매매가 다르다 그랬어요. 선순위 담보권자가 있을 때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와 주택이 매매되는 경우를 구별하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5번 옳은 지문입니다. 양순위 임대인지를 승계합니다. 67번 자, 적법전대 두 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갑이 을에게 임대를 했고 을이 병에게 전대를 했다. 그리고 갑의 동의를 받았다. 이때 병이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한다. 병 대항력 갖는다 못 갖는다? 병 대항력 생긴다 안 생긴다? 예? 안 생긴다 그랬어요. 왜 안 생겨? 전차임이라 그랬어요. 잊지 말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다. 잊지 말자. 그럼 누가 대항력이 생겨? 이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을이 살다가 전대한 경우에는 을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 준속되는 거고, 그렇죠? 을이 바로 전대했을 때는 병이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그때로부터 을이 대항력을 하는 거고, 어쨌든 전차인이 아니라 누가? 을에게 대항력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다. 맞죠? 2번 대항력을 취득했는데 임차인이 전출했어요. 전출할 때 두 가지야. 임차인만 전출하고 동거가족의 주민등록이 남아있다면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근데 동거가족하고 싹 한꺼번에 전출했어. 그럼 대항력 상실. 3번은 주택이 양도되었을 때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이걸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럴 때 임차인은 주택이 양도된 후 상당한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하고 그리고 우선 변제 청구할 수 있죠. 목적물이 경매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차인은 아까 경락인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경매법원에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게 해지의 의사표시라 했어요. 배당 요구가. 그래서 주택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다 하더라도 배당을 요구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도 있어요. 다만 이렇게 우선 변제를 받으려고 청구했는데 다 못 받았을 때는 나머지 잔액보증금에 대해서 그거를 돌려받을 때까지는 경락인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3번 옳은 지문이네요. 4번은 대항력이 언제 생기는가? 다음날 인도 및 주민등록하면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기는 게 원칙이었죠. 세 가지가 예외가 있었어요. 갑이 주택을 매각하고 그 자리에서 임대차. 그럼 갑은 소유자에서 임차인으로 바뀐다 그랬습니다. 대항력이 생겨요. 언제? 을이 소유권 등기한 다음날 0시. 을이 소유권 등기한 다음날 0시. 그게 4번이죠. 주택 소유자가 타인에게 매도한 것 동시에 종전 상태를 유지한 채 주택을 다시 임차한 경우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 양도인의 최초 전입 신고일. 우와, 그럼 한 10년 전, 20년 전? 예? 팔아먹은 놈이 최초 전입 신고한 날의 다음날? 말이 안 되죠. 을에게 이전 등기한 다음날. 4번이 틀렸네요. 예? 을에게 이전 등기한 다음날, 양수인에게 이전 등기한 다음날. 여기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갑소유 주택을 을이 임차한 상태에서 전대를 했다. 얘가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 그 상태에서 얘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분양을 받았다. 임대아파트를 임차한 을이 병에게 전대를 했고 병이 인도 및 주민등록 한 상태에서 을이 분양을 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임차인, 전차인에서 임대인, 임차인으로 바뀐다. 그래서 병이 대항력이 생겨야 된다. 언제? 을이
소유권 취득한 을이 소유권 취득한 즉시 병이 대항력이 생긴다. 여기 하나 있었죠? 또 하나 있었죠? 갑소유 주택, 을이 임대차. 그런데 앞불사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네. 그 다음에 임대차를 했네. 인도비 주민등록을 했네. 근데 경매가 되네. 이게 말소기준 권리니까 이거 소멸하네. 따라서 을은 병에게 자신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없는데 병이 찾아와서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을 새로운 대항력이 생겨야 돼요. 그렇죠? 언제 생기는가?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즉시. 병이 소유권 취득한 즉시 을이 대항력 가져요. 이때 병은 언제 소유권 취득해요? 경납대금 완납한 때. 그 즉시 을이 대항력을 취득한다. 세 가지. 조심해서 기억하시라 그랬습니다. 5번은 아까 주민등록 직권말소. 어디가 있나? 아까 했었군요.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 아까 대항력 상실한다 그랬죠? 직권말소하면 대항력 상실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회복등록을 했거나 재등록을 하면 이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 존속한다 그랬죠. 근데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중간에 선의의 제3자가 나타난 경우, 저당권자와 같이 이 사람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했는데 나중에 임차인이 회복등록이나 재등록함으로써 대항력이 소급해서 유지가 되면 요놈은 후순위로 밀려버리죠. 그러니까 요놈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더라. 이럴 때 이 선의 제3자에 대해서 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이때 회복등록 경우에는 대항력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재등록은 안 된다. 왜? 회복등록은 부당말소 이의에 의한 회복등록이고요. 재등록은 정당말소 그래서 재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 제3자에 대해서는 요거는 대항할 수 있지만 요거는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5번 뭐라고 돼 있어요? 회복등록이라고 돼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회복등록이 되기 전에 새로운 이관계를 맺은 선의 제3자에 대해서도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4번이 틀린지 모르겠네요. 68번 임차권 등기명령 아까 말씀드렸었어요. 1번 비용은 임대인이, 2번 소재지 지방법원에, 3번 최소한 변전 인정 안 돼, 4번 기각되면 항고할 수 있어, 5번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 임대차가 등기가 되면 임차인이 등기명령 이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은 그대로 유지 존속한다. 소멸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유지 존속한다. 5번 틀렸지요? 네. 간단합니다. 69번 주택 소유자 각과 을 사이에 자기 소유 주택을 차임을 매월 100만 원 보증금 1억 기간을 2년 하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하였고 약정대로 인도하였다. 자,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 1. 을이 주민등록을 위 주소지로 옮겼다면 그 후 병이 갑으로부터 주택을 매수해서 이전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병은 임대차 관계 존속 중에는 을에 대해서 주택 인도를 청구할 수가 없다. 없지요. 왜? 병이 임대인지를 승계하니까 인도 및 주민등록을 했다고 돼 있어요.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대항력이 있으니까 병이 임대인지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병은 을에 대해서 주택을 비워달라 청구할 수 없습니다. 2번 을이 주민등록을 옮긴 후 병이 주택을 매수했고 이전 등기를 했어요. 이 상태에서 보세요. 이 상태에서 임대차가 종료가 됐어요. 을 누구한테 보증금 반환 청구해요? 을 누구한테 보증금 반환 청구해요? 임대인지를 승계했다니까. 임대인지를 승계했다니까. 을이 이거 원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니
왜 갑이 나와 여기서? 지금 우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고 있고요. 얘가 지금 대항력을 취득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병이 임대인지를 승계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보증금 반환은 모두 병이 승계하지요. 그럼 을은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 병에게. 왜 갑이 나와? 왜? 예? 을이 이걸 원하지 않을 때 각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그때는 되지. 병에게. 예? 근데 더 웃긴 건 을은 병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갑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다. 더 웃기죠? 안 돼. 병에게만. 단 그걸 원하지 않을 때는 각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갑에게만. 결국 병에게만 또는 갑에게만이지 병에게도 갑에게도. 뭐야 이게 도대체. 안 되죠? 네, 2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고르셨죠? 네, 틀렸어요? 네. 반성하세요. 반성하세요. 제발. 3번, 을이 2달을 연체했네요. 임대인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2달 연체예요? 2기 연체예요? 근데 2달이라고 돼 있네? 이게 2기예요? 2기지. 다달이 주기로 했잖아. 매달 100만 원. 매달 100만 원. 그러니까 2기지. 그렇죠? 매달 100만 원 주기로 되죠. 문제. 그러니까 2달이면 2기잖아요. 2기. 해지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맞은 걸로 했죠? 네, 그랬을 거예요. 이걸 만약에 매월이 아니라 2달마다 또는 뭐 일주일마다 분기마다 그럼 틀린 지문이에요. 4번 갑과 을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그 건물의 정을 위한 저당권이 적법하게 설정되어 있다. 을은 그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대금으로부터 정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방도가 없다. 없지요. 없어요. 왜? 요 문제가 출제당 당시에는 소액 임차인이 우선 변제 받는 최우선 변제 받는 기준금액이 상한이 서울이 9,500이었어요. 올해 1억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올해. 만약에 이 문제가 올해 나왔고요. 올해 나왔고 서울이라고 만약에 되어 있어요. 보증금이 1억이죠. 소액 임차인이에요. 3,400까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올해 나왔다면. 이 문제가 올해 나왔다면 그러면 5번도 4번도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왜?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얼마만큼은 3,400만큼은 최우선 변제 받을 방도가 있지. 올해 나왔으면 이 4번도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올해 나왔고 and 서울이라고 못을 박았다면. 근데 문제는 보증금 1억인데 월달이 차임이 100만 원이 붙었어요. 그걸 환산 보증금으로 따지면 1억 플러스 100만 원 곱하기 100 1억이지. 그럼 환산 보증금이 얼마야? 2억이지. 소액 임차인 아니네. 주택임대차에는 환산 보증금이 없어요. 없어. 상가 건물에만 있지. 그러니까 이거 보증금만 따져야지 월 단위 차임 100만 원 따지면 안 돼요. 상위법은 월 단위 차임까지 계산해서 소액 임차인인지를 따져요. 근데 주임법은 환산 보증금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나올 때는 4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이게 만약에 다시 한번 올해 서울이라는 지역을 못을 받고 나왔다면 소액 임차인 기준이 1억이고 그럼 1억 맞죠? 3,400까지는 가장 먼저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4번도 틀린 지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요거 나올 때는 최고 기준 금액이 9,5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얘는 정보다 우선 변제 받을 방도가 없어요. 최우선 변제 안 되니까. 자, 5번은 임차권 승계라고요. 주택 임대차에만 있지요. 임차인이 사망을 했고 사망한 임차인과 가정공동 생활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권을 상속이 아니라 승계 둘 중에 하나. 상속인이 없을 때 단독 승계. 상속인이 있지만 따로 살아. 그럴 때는 이촌의 친족과 공동승계. 두 가지였었죠? 전부 죽이거나 전부 내쫓거나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 5번. 을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했으니까 사실은 관계 있는 자가 단독으로 승계하겠죠? 옳은 지문이죠. 틀린 거 2번. 70번.
주임법과 상임법을 비교해라. 비교하면 되지 뭐. 비교. 1번 적용 범위. A는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 B는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이면서 and 일정한 보증금 이하. 그렇죠? 주택임대차는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적용되지만 상가건물은 일정한 보증금 이하에만. 서울 같은 경우 4억이야. 4억이야. 그렇죠? 수도권은 3억. 여기 대전, 광역시 얼마? 2억 4천. 2억 4천 이하. 그 밖 궤적 1억 8천. 뭐 이렇게 돼 있죠? 나중에 외워요. 나중에. 7월달 이후로. 1번 옳은 지문이네요. 자, 대항력 둘 다 인정되죠? 주임법은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상임법은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 신청. 신청. 사업자 등록증 교부가 아니라 등록 신청. 3번 존속기간. 아까 주임법은 기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하면 2년. 상임법은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했습니다. 1년. 3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차이 및 보증금의 증감 청구할 수 있죠? 이때 증액 제한 있지? 주임법은 20분의 1 초과 증액 청구 못해. 상임법은 100분의 9 초과 증액 청구 못해. 이건 아예 그냥 몇 프로인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5% 9%가 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5% 9%가. 20분의 1 5%죠? 네. 100분의 9 9%죠? 네, 그렇게. 그래서 4번 옳은 지문이고, 최근에 여기에다 뭐가 나와 있어요? 이걸 초과해서 증액 청구하면 무효고, and 초과 지급한 차이 및 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까지 있습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까지. 5번 보증금을 월 단위 차임으로 바꿀 수 있죠? 주임법은 그 비율이 제한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연 1할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곱하기 4배수 중 낮은 비율. 상임법은 연 1할 2푼과 기준금리 곱하기 4.5배수 중 낮은 비율. 그랬죠? 틀린 거 3번. 이렇게 되겠지요? 네, 이렇게 쉽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가장 중요한 거 71번. 갱신 중에서 계약 갱신 요구에 의한 갱신.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법 중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만 있어요. 다른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일단 요건이 뭐였죠?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이거? 요구할 수 있는 게? 기간 만료 전. 언제부터 언제? 네?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은 임대차 종료 전 3개월부터 종료 시까지. 이때 방해하면 안 돼요. 그건 권리금 회수하는 걸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기간이 3월부터 종료까지고요. 계약갱신 요구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요 사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갱신 요구하는 경우. 첫째,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갱신 요구할 수 있죠.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해. 그럴 때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 8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4개 기억하자 그랬어요. 4개. 8개 다 외우자 소리도 안 했어요. 제가 4개만 하자 그랬어요. 4개. 첫째가 3기연체. 3기연체 차임. 또 상당한 보상 제공. 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 그냥 과실이 아니고 중대한 과실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 이 4가지. 3기연체, 상당한 보상 제공,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 대부분 철거. 이것만 외워달라 그랬어요. 그렇죠? 답이 3번. 2기가 아니라 3기. 1번 중대한 과실 있죠? 2번 상당한 보상 있죠? 2번 상당한 보상 있잖아요. 적당하니 아니야? 상당하냐? 적당한은 저기 가등기 담보법에 가면 나와요. 적당한이라고. 예?
그 나중에 상당한 얘기는 상당한 적당한 저기 가등기 담보법감 나오니까 그때 말씀드릴게요. 상당한. 4번은 무단전대고요. 5번은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 이렇게 돼 있죠. 다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3번은 2기가 아니라 3기. 특히 5번이요. 5번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가장 남용되는 사유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5번에는 세 가지가 추가가 된다 그랬어요. 5번을 근거로 계약갱신을 요구하려면 세 가지. 계약 당시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 고지, 계략적 고지. 구체적으로 고지, 계략적으로 고지. 구자 쓰려다 말았죠? 네. 구체적 고지. 계약 당시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 고지. 네? 또는 목적 건물의 멸실 훼손. 그래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마지막으로 타법령에 의한 재건축. 세 가지.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될 때만 5번을 근거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갱신 요구에서 갱신이 됐어.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이 됐어. 조건이 어때요? 조건? 전임대차와 동일해요. 기간은 예? 기간도 동일. 뭐만 달라져요? 차임이 보증금 만원 100분의 부의 범위 내에서 증감. 이게 계약갱신 요구에 의한 갱신이었습니다. 법정갱신과 구별하자 그랬죠? 법정갱신이면 조건 똑같아. 차임이 보증금도 똑같아. 기간만 1년. 그건 법정갱신이고 계약갱신 요구는 요렇게. 예? 예? 아니 그 처음 듣는 그런 표현 짓지 마세요. 벌써 2번이나 했어요. 기본 강의할 때도. 답은 3번. 네, 이렇게 계약갱신 요구를 다시 한번 좀 철저하게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상가없는 짓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계약갱신 요구.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상임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 총론이 나왔는데 명탐정에 찍소리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두 가지는 가능하다 그랬어요. 불법 말소되었을 때 회복 등기할 수 있고요. 가등기 인체로 양도할 수 있죠. 이때 양수인은 부기 등기 형식으로 넘겨받는다 그랬어요. 그걸 가등기, 그건 가능하다 그랬어요. 요게 본등기 전의 효력 쫙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두 번째로 본등기 하는 경우 첫째가 누구를 상대로 하냐 그랬어요. 누구를 상대로? 가등기 당시 등기명의. 가등기 타자면 본등기 청구는 부동산 매수는 이전 등기 청구니까 당연히 누구한테 해야 돼요? 가백에. 설령 중간에 병역에 넘어갔다 하더라도 병역에 하는 게 아니라 가백에. 가등기 당시 등기 명의인에게. 자, 얘한테 가등기를 본등기를 청구합니다. 그래서 가등기가 됐어요. 가등기와 본등기가 되면 뭐가 소급하죠? 순위가 소급해요. 물권 변동의 시기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본등기할 때부터예요. 그래서 순위만 소급할 건 물권 변동의 시기는 소급하지 않는다 그랬고, 두 번째 순위가 소급하니까 중간에 제3자 등기 어떻게 된다? 직권 말소. 등기관이 무슨 말소? 직권 말소. 여기까지가 기본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소유권 취득 효과는 소급하지 않기 때문에 요 사이의 소유자는 누구다? 요 사이 소유자는 누구다? 병이다. 그러니까 어른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여기까지 됐죠? 네? 조금만 더 들으세요. 보통 이렇게 가등기를 했을 때 이 가등기가 가짜가 많아요. 뭐가 많다고요? 가짜가 많아요. 특히 갑하골이 형제이거나 초등학교 동창인 경우에는 거의 100%입니다. 즉 허위 표시가 많아요. 그래서 가등기에 터잡아 본등기를 했고요. 병등기가 말소가 된 상태에서 이게 허위 표시임이 밝혀져요. 그럼 말소 되겠죠? 허위 표시임이 증명돼. 특히 병이 증명을 해요. 저 을의 가등기 및 본등기는 허위 표시라고 소송을 통해서 증명을 해버리면 이 말소가 돼요.
말소가 되고 이 직권 말소된 병등기는 어떻게 될까요? 회복등기 되겠죠? 이때 병 회복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회복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직권 회복등기. 요거 허위 표시로 말소가 되면서 직권으로 말소했던 제3자 등기는 직권으로 회복됩니다. 다시 말해서 병이 소유자였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게 말소가 되기 전에 선의의 정이 나타나요. 얘 보호될까요? 안 될까요? 얘 보호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허위 표시로 말소가 되기 전에 이 보호가 될까요? 안 될까요? 얘하고 충돌하죠. 이게 허위 표시라면 소유자가 누구예요? 병. 얘는 소유자 아닌 자고 그랬죠. 보호돼요? 안 돼요? 되지. 108조 2항. 허위 표시가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병은 얘한테 소유권 주장할 수 없다. 예? 예? 그대로 허위 표시로서 보호되는 제3자. 의뢰 가등기 본등기가 허위 표시에서 말소가 돼야 되는데 말소되기 전에 선의 제3자가 나타나면 요놈은 108조 2항에서 보호되는 선의 제3자 해당 되니까 얘는 더 이상 소유권 주장할 수 없고 회복등기 청구도 끝.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가등기에 터잡아 본등기가 된 경우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직권 말소된다. 여기까지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 본등기가 허위 표시인 경우 두 가지가 추가가 됩니다. 예? 저는 한번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렸어요. 네. 이제 나중에 보게 될 거야. 자, 그럼 75번을 봅니다. 1. 갑이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처권을 보존하기 위해 가등기 한 후 을이 목적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해서 병명으로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을 때 갑은 현재 등기 명인 병에게 본등기 청권을 행사해야 된다. 띠. 네? 누구에게 해야 돼? 을에게. 지금 요 갑을이 바뀐 거예요. 요 놈이 을이고 요 놈이 갑이에요. 을에게 해야죠. 2번 가등기 권리 부기등기 형식으로 양도할 수 있죠. 3번 가등기는 추정작 따위 인정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않는다. 4번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 처분은 유효하나 본등기가 돼버리면 요거 어때요? 본등기가 돼버리면 요거 제3자 등기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 이루어진 제3자 등기 무효가 되죠? 직권 말소된다 그랬어요. 5번 본등기했다 하더라도 물권 변동 효력은 가등기한 대로 소급하지 않는다. 소급하지 않는다 그랬죠? 네, 그래서 1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됐지요? 네. 중간 생략 등기부터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오버해서 끝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뭐 6시 딱 끝나고 특강 끝났다고 또 뭐 소주 마시고 약속 미리 잡고 그러지 마세요. 조금 늦게 끝날 수 있으니까. 오늘 75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